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눈꾼입니다. 8월 5일 오전 8시 33분이네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유튜버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강구해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대요. 이재명 당선자가.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냥 MB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짧게. 대표가 MBC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그 중국이 왜 MBC를, 그냥 MBC는 거의 완전히 지금 중국 거예요, 거의.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먼저 안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도 안 거예요, 그거를. 그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을 파악한 거죠. 아킬레스건이 어디냐? MBC다. 그러니까 언론인데 언론에서 거짓말로 선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대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CNN. 근데 이제 그 우연찮게 트럼프가 그 방송의 생리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하늘이 도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정리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리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그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MBC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거짓을 방송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지금 인류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안 게 그 중국 뭐 왕후닝인지 뭔지 이런 그런 이제 머리 좋은 애들, 잔머리가 존나게 좋은 거죠. 갑자기 욕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잔머리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보수 우파는 그걸 몰라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생각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저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선행됐던 일은 MBC가 장악됐다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MBC는 우리나라에서는 MBC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 우리 세대들은 40, 50대들은 MBC에서 마징가 제트 하는 거 보고 자랐고요. MBC에서 정말 눈물 찔찔 짜는 뭐 인간극장이니 뭐니 감동적인 스토리 정말 많이 방송하는 방송국이었어요. MBC가. 그냥 온 국민의 정서를 다 휘어잡고 있었던 방송국이 그걸 장악했어요. 그걸 장악하고서 눈물 찔찔 짜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는 계속 방송하고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뉴스를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보다 근본적이죠. 근본적이라는 거는 뭐 완전히 최고로 근본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뭐 더 근본적인 원인을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자면 뭐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방송이다. MBC다. JTBC. MBC가 더 영향력이 크니까 뭐 조중동 뭐 다 대표적으로 MBC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하고 이재명 당선자는 생각할 겁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됐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재명 당선자는 완벽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당선자가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그 딸을 당하고 있고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자기는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게 그거고 G7에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왔고 그게 엄청난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 예. 정말 맥을 잘 짚는 거죠. 지금 유튜브거든요. 유튜브가 없었다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4%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속았어요 그때. MBC 그게 온 국민이 다 속은 게 MBC, KBS 전부 그런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있다 맞다.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말까지 섞어서. 거짓말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몰랐었지만 기억이 나는 게 MBC나 뭐 이런 데서 흘려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MBC 같은 거 가끔 볼 때니까 벌써 9년 전인가 그게 10년 전인가. 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무슨 남자랑 뭐 밤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가? 아유 그래서 저렇게 탄핵을 당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게 속은 거죠. 그때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졌느냐? 그때보다 유튜브가 훨씬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도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MBC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도 10년 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이 있었는데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탄핵됐을 당시 그때 1.23 계엄의 탄핵 소추 그 국회에서 의결했을 당시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오히려 30%, 40%, 50%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안 하게 됐었죠 그때. 네, 그런 상황. 그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달라진 부분이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냥 MBC에서 방송하는 그대로 국민들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4%까지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예.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서초동 법원 근처를 갔다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부당하게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은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유튜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발전하다가 한 이제 100여 년 전부터 100년 전 정도 그때부터 방송 그러니까 그 뭐야 찰리 채플린 나오는 그 무성 영화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러다가 그게 발전해 갖고 TV 송출, TV 방송. 근데 그때 당시엔 TV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한 7, 80년 전에는 중앙에 커다란 방송국을 짓고 그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그 방송을 송출을 했죠. 그거를 거의 온 국민들이 미국에서 먼저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미국에서 거의 온 국민들이 그 TV 앞에서 그 중앙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내용을 한꺼번에 시청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뉴스를 하기 시작하고 처음엔 무성 영화를 만들었다가 그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뉴스를 그냥 동시에 그냥 미국을 예를 들자면 동시에 몇억 명, 그러니까 몇 천만 명 이상이 그거를 시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류 전체가
그 방송국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방송이 갖게 될 그 엄청난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자각을 못했었죠. 그러다가 좀 하다 보니까 자각을 했겠죠. 뭐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송국에서 어떻게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 불과 7, 80년 동안에 그 방송이 중앙에서 몇 개, 처음에는 한 개였겠지만 뭐 두 개, 세 개,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MBC, KBS, 그땐 TBC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몇 개 방송국이 온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 방송국이 뉴스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뉴스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신문도 상당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조중동 그때 힘 엄청 났었죠. 그거는 인류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신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신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는 그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뉴스를 전달하려면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데 그 복사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한 장 쓰고 또 한 장 쓰고 또 한 장 쓰고 이렇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장수가 있잖아요. 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언론이 있었나 본데 그럼 그 부수 자체가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량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문이 나왔고 그때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오기 전이었죠 이미. 그러니까 그게 먼저였죠. 그래서 신문이 인쇄 기술이 대량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건 뭐 한 150년, 200년 됐겠죠. 제가 무식하니까 잘 모르지만 유추 짐작할 수 있어요. 너무 그게 뭐 몇 년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유식한 사람들이 잘 아는 거고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원리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럼 인류 발전 단계상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 인쇄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 번에 윤정기라고 그러죠. 그냥 한 번에 엄청난 양의 그 신문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게 방송보다 먼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먼저 힘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조중동이라는 그 신문의 시대는 지금 거의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말기라 제가 조중동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라디오가 이제 중간에 나왔지만 그거 빼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 뒤로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그 중앙방송인데 그 방송의 힘은 신문의 힘을 뛰어넘었어요. 영상까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가 그 중앙방송 몇 개 방송국에서 그 엄청난 그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던 시대가 됐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발전했느냐? 방송국이 그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갔느냐? 방송국이 여러 개가 생기는 이제 상황이 생겼죠. 그게 유료 방송이다, 뭐 케이블 TV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한 20, 30년 뒤처지면서 그걸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20대 때 이제 그 유료 방송들 뭐 이런 게 생겨났죠. 방송국이 여러 개가 유선 방송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조그만 방송국이지만. 그러다가 케이블 TV 따라갖고 이제 뭐 TV 틀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보면은 TV를 틀면 막 100개 막 넘게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제 20대 때 시작이 됐고 그렇게 자꾸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유튜브의 시대가 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뭐 아무리 제가 뭐 머리가 좋아도. 그런데 아무튼 유튜브 시대가 된 겁니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앙방송의 힘이 아직도 강해요. 하지만 점점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그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가짜 뉴스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저 세력들 때문에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그런 언론의 MBC의 힘을 바탕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관위에서 결국은 자신감이 붙으니까 부정선거까지 이제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야당의 그 민주당의 의원 수가 급격하게 불어났고 그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의 힘이죠, 그거는. 근데 그 부정선거의 힘은 MBC에서 나왔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아예 그냥 부당하게 탄핵을 당했는데 전 국민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MBC의 힘이에요. MBC, JTBC. 언론의 힘이라는 얘기죠. 가짜 뉴스를 하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데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진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저들은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때 박근혜 때랑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죠. 유튜브의 힘이 생긴 거예요. 자꾸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MBC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MBC를 잘 안 봐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40, 50대가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40, 50대들이 인구도 많고, 우리는 베이비 붐 시대다. 그래가지고 인구도 많고. 근데 그 인구 많은 시대가 거의 다 속았어요. 누구한테 속았느냐? MBC한테 속았다 이겁니다. MBC에서 우리 40, 50대들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MBC에서 마징가 제트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인데 MBC에서 하는 말은 절대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뉴스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은 거예요, 지금. 예, 저같이 완전히 똑똑한 사람만 깨어나는 거죠. 잘난 체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쪽의 능력이 탁월한 거죠. 남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해. 유튜브 징벌적 배상제를 강구해라. 예. 유튜브가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문제라는 건 뭐냐면 MBC의 힘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거기까지 알지는 모르겠어요. MBC는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MBC는 결국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만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겠죠. 유튜브를 대체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시스템. 결국 정보는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한 50년 전이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방송국 몇 개가 그 정보를 독점하고 그 뉴스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뜻대로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50년 전에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윤리를 갖고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 언론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부패한 겁니다. 그게 중국이 개입하고. 그게 그 거대한 힘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미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고요. 한 10년 전, 10년이 좀 안 됐는데 그때부터 CNN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MBC, 뭐 JTBC 이런 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가짜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 이 uk군이 파악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MBC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 아니면 정상화시키던가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게 만들던가. 그러면 모든 상황은 정리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의 핵심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수당이 출연한 이유, 이재명 당대 가짜 대통령이 출연한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MBC에 있다 이겁니다. MBC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언론의 지금 대표예요, 대표. 근데 점점 유튜브로 힘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거를 파악을 했는지 이제 유튜브를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재명 당선자의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찌됐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역시 이재명 당선자는 맥을 짚을 줄 안다는 거죠. 거기를 장악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 정청래와 그 박찬대의 갈등, 정청래가 이제 당권을 잡음으로써 그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보기에는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자가 당권을 바탕으로 이제 이재명 당선자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현상도 결국은 벌써 나타나는 이유가 그 레임덕 같은 그 현상이 벌써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은 이재명 당선자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은 뭐 다른 유식한 유튜버들이 뭐 워낙에 잘 뭐 설명을 하고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언론이 거짓말을 썼을 때 어떤 힘을 갖는지 자 인류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이제 인류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인류가 인식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처음에 전 인류가 80억이라고 치면은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최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동시에 몇 명이 나타나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게 되고 그게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 인류가 이제 대부분이 그걸 인식하게 되면 그 인류의 의식 수준은 이제 그거를 이해한 상태로 올라서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